일단 이제 대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은 일단 이제 음식을 소화하고 남아있는 이제 물들을 흡수하는 장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음식을 먹고 단지 배출만 하는 기관이냐? 그렇지는 않고 대장 안에는 상당수의 면역세포, 특히 이제 림프구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은 배출기관이자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장이 건강해야 몸 전체가 이제 건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많은 분들이 이제 어르신 분들이다 보니까 어르신 분들이 이제 생활하시면서 이제 변비, 복통, 그리고 정말 드물게는 이제 출혈까지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에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변비와 복통, 출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진료를 해 나갈 것인가 이제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대장 질환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변비와 복통을 주 증상으로 많이 내원을 하시기 때문에 삶의 질 저하와 그리고 이제 출혈이 특히 동반되는 경우에는 암이라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참는 것이 아니라 진료를 꼭 보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있을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이제 의료진을 만나 보셔야 됩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면, 변비 또는 설사가 그냥 일시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하시면 한번 이제 진료를 받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 식사를 하거나 하면 복부가 자주 더부룩하고 불편하다라는 증상이 있으면 또 진료를 받아 보시고, 그리고 기존에는 괜찮았는데 갑작스럽게 변 모양이 가늘어진다거나 색깔이 이상해진다 라고 하시면 또 이제 진료를 또 받아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색깔 중에서도 혈변이 보인다라고 하면 그 대장 자체에 문제 있을 때 혈변이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꼭 진료를 받아보셔야 되고, 이 외에도 만약에 변을 보셨는데 우리 짜장면 색깔처럼 변이 검게 보인다라고 하면 이거는 대장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소장이나 위에서 문제가 생겨서 변 색깔이 그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색깔을, 저도 이제 변을 보고 나면 항상 변 색깔을 챙겨보거든요. 어르신분들도 화장실에서 그냥 변을 보고 바로 물 내리지 마시고 변 색깔이 어떤지, 이제 황금색인지 아니면 색깔이 좀 평상시랑 다른지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목차를 보게 되면 변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변비와 대장 건강 간의 관계, 그리고 대장 건강을 위해서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대장 내시경과 이제 대장암의 조기 발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변비란 무엇인가 일단 정의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보통 외래 오시면 변비를 그냥 횟수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변을 보는데 한 번, 두 번밖에 보지 않는데 변비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물론 횟수도 중요합니다. 변비의 정의에 일주일에 3회 미만 변을 보시게 되면 이제 변비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변을 보는 횟수만 적고 내가 변을 볼 때 불편한 사항이 없거나 변을 봤을 때 변이 아주 굵고 딱딱하게 나오지 않거나 하면 그거는 또 변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비란 무엇인가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순한 횟수보다 변을 볼 때 이 불편감이 동반되면 그것은 변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편감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연세가 드시다 보면 아무래도 활동량이 많이 줄어들고 집에서 이렇게 누워 계신 또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 더더욱 더 변비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의 주요 원인, 이제 이렇게 수분 부족, 활동량 감소,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드시면 뭐 당뇨약, 고혈압약, 뭐 철분제,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이제 워낙 세상이 좀 가난하다 보니까 뭐 정신건강의학과 가셔가지고 항우울제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약물에 의해서도 부작용으로 변비가 나타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질환 자체 때문에 변비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장 운동 자체가 이제 그 당뇨가 없으신 분들에 비해서 좀 저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2차적으로 변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변비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나이가 들어서 변비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동반된 질환이 뭔지 그리고 같이 먹고 있는 약이 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저희가 진료를 하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식습관 문제 때문에 변비가 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수분 부족과 변비에 대해서 살펴보면 당연히 이제 물이 부족하면 대변이 좀 딱딱해지겠죠.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좀 드시는 게 장 운동에 좀 도움이 되고요. 하루에 뭐 딱 천편일률적으로 1.5리터 이상 반드시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물을 좀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단 이제 뭐 심장 기능이나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렇게 물 섭취를 또 무조건 과도하게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의료진의 상담이 좀 필요한 사항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활동량이 감소하게 되면 장 운동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입원을 장기간 하신 분들이 이제 병상에 누워 있다 보면 이제 변비가 또 동반이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결국 누워 있다 보면 장 운동이 이제 저하가 되기 때문에 변비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걷기. 그래서 저도 이제 입원 환자분들한테 항상 계속 누워 있지 말고 병동을 조금 걸어 다니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걷기랑 복부 운동, 이렇게 복부를 만져주는 것도 장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물 때문에 또 변비가 잘 올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든 고혈압약이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고혈압 약 중에 이제 어떤 특정 약들은 변비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통제도 특히 이제 마약성 진통제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변비가 올 수가 있고 철분제 또 변비가 올 수 있습니다. 기타 아까 설명드렸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을 하는 뭐 항우울제나 이런 것들도 일부는 변비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약을 복용하게 되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비에 대한 좀 이제 이런 좀 틀을 바꾸는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매일 배변을 안 하면 변비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매일 배변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횟수보다 중요한 건 또 불편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불편하지 않으면 변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또 본인이 변비가 있는데 변비약을 먹으면 이제 내성이 생겨서 장이 망가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변비약도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약들 중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바로 사 먹는 변비약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변비약들은 장을 특히 대장을 자극을 해서 변을 배출하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은 장기간 오랫동안 복용을 했을 때 안정성이 아직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약들을 안 쓰는 건 아닌데 다른 기타 약들에 써봤는데도 전혀 변을 못 보신다라고 할 때 한두 번씩 써야 되는 약들이거든요. 그래서 변비약이 장을 망가뜨리는 건 아니고 특정 약을 이제 장기간 복용했을 때는 조금 내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복용에 좀 주의를 기해야 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변비는 당연하다? 그렇진 않습니다. 습관으로 충분히 관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대장 건강과의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일단 변비가 생겨서 정말 드물게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보게 되는데 변을 너무 못 봐가지고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CT 같은 걸 찍게 되면 장이 다 늘어나 있습니다. 변을 배출을 못 해가지고 어떠한 약을 써도 배출을 하기가 힘든 경우에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들어가서 변에다가 변 완화제나 물 같은 거를 이렇게 주게 되면 변이 좀 이렇게 부드러워져가지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도 안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드물게는 장 전체를 절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 전체를 절제하고 장누를 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변비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면 꼭 진찰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변비가 심하게 되면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발생을 해서 가스나 복부팽만, 그 다음에 점막 손상도 가능하고요. 실제로 변이 너무 꽉 차 있어서 내시경을 들어가 봤는데 궤양이 생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주의를 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장 건강이 이제 변비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장 운동 저하나 근육 약화가 발생하면 당연히 변비가 유발될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염증성 장질환이나 이제 대장암이 변비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변비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장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이제 4대 원칙이라고 하면 적절하게 수분 섭취를 하고 식이섬유를 섭취를 많이 해주는 게 좋고, 운동을 해주면서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의 역할을 살펴보게 되면 변의 부피를 늘리고 장내 유익균을 늘린다라고 해서 하루에 20에서 25g 이상 섭취를 권하는데, 대표적인 이제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들, 채소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고구마, 브로콜리, 쌈채소, 호박, 블루베리, 푸른, 치아씨드, 땅콩, 그리고 사과 같은 거 껍질째 먹으면 식이섬유 섭취가 높은 과일이라고 해서 사과, 배, 자두, 복숭아, 그리고 요거트, 청국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또 좀 주의를 기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닌이 이제 많이 함유된 음식은 좀 전에 보였던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들에 비해서 변비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변비가 좀 주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여기에 소개된 이제 과일이나 그 다음에 홍차, 이 와인 같은 것들은 조금 주의를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숙성되기 전에 감 같은 것들은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위 내에서 감이 이렇게 다른 물질들이랑 섞여가지고 내려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기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포드맵이라고 하는 식단인데,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변비가 있는 분들, 그리고 가민성 장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제 변비가 있는데 복통이 또 주 증상인 분들이 있거든요. 변비가 주 증상이 아니고 내가 복통도 있고 변비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민성 장증후군일 가능성이 있는데, 아까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들 중에 여기 포드맵 식단에 지금 사과, 양배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런 음식들은 식이섬유는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또 이게 먹으면 특히 이제 가민성 장증후군, 복통이 주 증상인 변비 환자분들은 이 음식을 먹으면 복통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냥 변비가 주 증상이다라고 하면 아까 설명드렸던 사과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는데, 내가 복통이 주 증상인 변비 환자다라고 하면 이런 음식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위 건강에 좋다고 해가지고 어르신분들이 아침에 사과 먹고 양배추 달여서 먹는, 이렇게 양배추즙 먹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계속 배가 아프대요. 그런 분들 이유가 이제 이런 음식들이 복통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가민성 장증후군 증상으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주의는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운동이 대장에 주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부 근육 강화를 하면 장 운동이 촉진이 되고, 걷기나 이제 복부 마사지 같은 것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배변 습관을 가지는 게 좋은데, 특히 저 그림에 보이듯이 이제 발 받침대를 사용을 하면 실제로 변이 이렇게 배출되는 그 직장의 각도를 개선시켜서 변 배출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해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되고, 규칙적으로 특정 시간에 이제 배변을 시도하는 것도 장이 어떤 일정한 리듬을 형성을 해서 배변 습관, 대장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너무 또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런 분들이 직장 탈출 증후군이라고 해서 또 우리가 항문에 가까운 대장 쪽에 궤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힘을 주면서 배변을 하려고 노력하시면 그런 합병증들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주의는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대장 내시경과 이제 대장암 조기 발견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대장 내시경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장암이라고 하면 대장암에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대장암이 작은 씨앗,
대장 용종에서 시작해서 서서히 자라가지고 대장암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진을 통해서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되면 그런 작은 씨앗들, 대장 용종들을 크기가 크기 전에 제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장암을 상당수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된 바에 의하면 조기 검진으로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70% 정도 감소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검진을 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대장암의 씨앗인 용종은 증상을 거의 유발하지 않거든요. 크기가 커지면 가끔씩 혈변을 보이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진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떤 증상으로 발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고, 보통 증상이 있게 되면 암 자체가 이제 진행을 해서 발견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 내시경으로 처치가 불가능하고 대부분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나라 국립암센터에서 이제 권고하기를, 과거에는 원래 50세부터 해가지고 병 검사를 권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병 검사에서 자멸 반응이라고 해서 자멸 검사가 양성으로 나오게 되면 그 다음으로 이제 대장 내시경을 권고를 하게 됐는데, 최근 몇 달 안 됐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45세부터 이제 초기 병 검사가 아닌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대장암 조기 발견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 검진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권고를 발표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45세부터 74세까지라고 이렇게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고령층과 대장 용종이라고 했을 때 70대 이상에서 대장 용종 암 발생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기 검진으로 조기 발견이 대장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여기서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아프다 그리고 힘들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일단 힘들다는 약을 일단 장을 비워야 되니까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그 약이 종류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약간 냄새가 역한 걸로 해가지고 거의 4리터 정도 드셨어야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선택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약으로 해가지고 물만 많이 마시면 되는 그런 장전결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4리터 먹던 것들을 한 2리터 정도만 먹어도 장을 비울 수 있는 그런 약들도 많기 때문에 선택지가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물론 그냥 물 마시는 것보다는 힘들 수가 있는데 과거보다는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오해는 조금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아프다는 이제 저희가 이제 수면 내시경을 또 대부분 하시거든요. 연세가 있으시면. 근데 물론 연세가 많으면 너무 또 이제 수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진정 내시경인데 약을 너무 많이 써서 과도하게 진정을 시켜버리면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호흡을 안 하는 겁니다. 숨을 안 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과도한 진정은 하지 않고 안전한 대장 내시경을 위해 안전한 대장 내시경이 제일 첫 번째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또 대장 내시경을 하시는 분의 숙련도에 따라서 안 아프게 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저희 병원에 계신 선생님들은 다 또 그런 숙련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아프다라는 거는 무조건 아픈 건 아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3가지를 말씀을 많이 드리면, 이제 물을 좀 많이 마셔서 변비를 좀 예방하고, 그 외에도 채소나 잡곡 같은 거 좀 잘 챙겨 드셔가지고 변비를 예방하면서 기회가 되신다라고 하면 내시경 검진을 통해서 대장암을 예방하는 기회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변비는 단순 불편이 아니라 대장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잘 감지하고 불편감이 있으면 의료진을 만나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